잘 하고 있는데 돈 부족해서 자금 문제 생겨가지고 고꾸라지는 기업들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엄청 많아요. 돈 없어서 못하진 말자. 돈 앞으로도 될게. 일단 유중 5천억으로 해가지고 오리온이 대주주로 올라왔습니다. 든든한 뒷배를 가지게 된 거죠. 지금 안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외형 확장과 투자를 대폭 늘렸다. 이런 애들이 초대박 터지는 종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금 인생 주식 코너와 주식 랭킹쇼 코너를 여러분들께 컨텐츠로서 제공하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생 주식 코너에서도 이제 종목들을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가급적이면 좀 안 해드리고 싶은 입장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도 한 명의 투자자로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투자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철학들이 존재합니다. 저만의 투자 성향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마다의 성격이 있고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 있어서는 정답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돈 번 놈이 정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제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분들은 그냥 이 사람은 이런 투자 성향을 갖고 있고 저런 방식으로 이제 종목을 소개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사실 저의 투자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좀 이제 안정성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이런 종목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좀 경기 순환 섹터라든지 그리고 실적 포텐셜이 터지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사실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사실 저는 섹터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보다는 반도체 쪽을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보다도 이제 경기 사이클을 타고 돌아가는 경기 순환주들을 더 선호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장기 우상 향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산업 생태계가 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산업들을 좋아해요. 제가 19년도부터 조선산업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선주들도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섹터였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식은 제약바이오 섹터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뭐냐면, 나의 투자 성향과는 별개로 엄청난 기회가 존재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투자 판단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알려줘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공유하고 저의 생각을 전달할 거예요. 투자는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이 주식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생을 바꿀 정도의 주식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주식에게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인생을 바꿀 정도의 주식이라면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그럴 만한 전망이 존재하고 그럴 만한 포텐셜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적을 보고 간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들을 많이 얘기하고, 성장주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투자를 한다, 우리가 이제 좀 모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를 떼놓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사실 이제 산업의 생태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의 대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주식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대장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제약바이오 대장주 이 주식이다 하면서 소개해드린 영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되고 저의 투자 기준에 있어서의 대장주였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소개해드리는 주식은 제약바이오, 특히 주식에 있어서 대장주라고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대장하고 제약바이오 주식에 있어서 대장이 다르냐? 전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에서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주식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누구는 동의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서의 대장주라는 개념은 저마다 이제 해석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강력한 상승을 내포하고 있거나 가장 강력한 수급과 관심도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는 계속해서 순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뭐라 해야 될까, 순환주기에 따른 대장주를 선별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에서 올타임 넘버원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 논리에서 봤을 때는 대장주는 그때그때 달라진다. 왜냐? 가장 큰 수급과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는 걸 대장주라고 정의한다면 그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장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무게감이 너무 높고 업계 1등이라는 건 맞지만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물론 어쩔 땐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렵죠. 반도체 쪽에서 막 대장주야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뭐 어쩔 때는 뭐 셀트리온이란다, 솔브레인이 갈 수도 있고 뭐 K시텍 요새 많이 올라가죠. 뭐 이런 식으로 한미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이 바뀝니다. 제약바이오도 사실 올타임 넘버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제약바이오, 그냥 주식에서의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그냥 산업에서의 제약바이오는 누가 있냐 대장이라고 하면 삼바가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에요. 사실상 뭐 유한양행이나 뭐 SK바이오팜, 그다음에 또 뭐 누가 있죠? 뭐 한미약품 같은 애들도 좀 볼 수가 있고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0개 안쪽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장에 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데 주식에 있어서 제약바이오는 대장주는 누구일까요? 그때그때 달랐어요. 어쩔 땐 셀트리온이 대장주였고요. 어쩔 땐 신라젠이 대장주였고요. 어쩔 때는 한미약품이 대장주였고요. 그때 시기마다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지금에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주식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대장주라고 하면 누구를 꼽아야 되냐? 딱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LB 그룹과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레고캠바이오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약바이오의 지금 트렌드라고 하면은 무엇이 있냐면 바로 당뇨 비만 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C 시장이 있습니다. 이 ADC 시장과 사실상 이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제약바이오의 2024년 가장 핫한 트렌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2024년에 제약바이오에 투자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대장주도 대장주지만 당뇨 비만 그리고 ADC 중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장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을 놓고 봤을 때 2017년도 18년도 이때 말고 뭐 과거에 뭐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그때마다 트렌드가 달랐는데 지금은 당뇨 비만과 ADC가 그냥 대놓고 지금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누구 제약바이오 업계 당사자 100명을 놓고 물어봐도 다 똑같아요. 왜? 여기 시장이 지금 돈이 제일 많고 시장이 제일 커, 규모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보는 사람 부정해 보세요. 이거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HLB는 사실 이 자체적인 기업 자체가 워낙에 시장 관심도를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도 있는데 사실 당뇨 비만 쪽에 있어서 지금 가장 현실성이 있고 가장 발빠르게 한국에서 상용화에 성공할 만한 기업이 한미약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아에스티예요. 당뇨 비만 쪽으로 놓고 봤을 때, 비만 치료제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당뇨 비만은 얘네를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 다음에 뭐 누구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DC를 놓고 보면 딱 하나를 꼽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바로 레고캠바이오예요. 사실 당뇨 비만 쪽에 해당되는 제가 한미약품이랑 동아에스티 같은 경우에는 개별 분석 영상 올려드렸고 이거는 진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도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레고캠바이오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약품 동아에스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폭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레고캠바이오는. 과거 신라젠, 셀트리온 그리고 한미약품 이 정도 급의 대장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그리고 이 이후에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대장주 하나를 꼽아라. 진짜 대중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주식하는 사람 중에 이 주식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폭등을 할 종목이 누구냐? 지금 미리 골라봐라라고 하면 저는 레고캠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내 돈을 투자하라라고 하면 망설일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장악할 정도로 엄청나게 시장 파이가 커졌을 때 그중에 제일 높은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레고캠바이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만큼이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라젠도 그랬고 한미약품도 그랬습니다. 지나고 나서 그때 살 걸 하지만 사기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에 신라젠과 셀트리온 한미약품급의 상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급의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ADC 시장이 사실 이제 항암 치료 시장에 있어서 지금 개발된 기술인데 과거에 1세대 항암 치료 기술,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계속 넘어와요. 실제로 화학 제품을 써가지고 항암을 했던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막 머리도 빠지고 막 암세포만 죽여야 되는데 몸에 정상적인 장기들까지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자 하다 보니까 표적 항암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면역력으로 죽이자 하다 보니까 면역 항암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항암제 분야에 있어서 ADC라는 것은 무슨 기술이냐면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라고 항체 약물 접합제라 발음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부릅니다. 접합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체랑 약물이랑 접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항원이랑 항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원이라는 게 있고 항체가 있어요. 항원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몸에 침투해가지고 암을 발생시키는 단백질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항원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몸에서 발생되는 게 항체예요. 몸에서 항원에 맞서 싸우는 애들이 항체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항원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항체는 뭐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해결체, 항원을 해결하기 위한 항체랑 약물이랑 접합하는 겁니다. 그게 ADC예요. 이게 지금 항암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진보된 기술로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테오젠이라는 주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알테오젠이 엄청난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주식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을 때 한참 전인데 지금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2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것도 다 ADC 시장, 지금 항체 약물 접합체 시장이랑 연결되면서 주가가 폭등한 겁니다. 피하 주사 이런 거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알테오젠만큼 급등할 게 이제 레고캠 바이오인데 저는 레고캠 바이오가 알테오젠급 혹은 그 이상으로 급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비만과 당뇨를 왜 묶어서 설명하냐 그럴 수 있는데 당뇨가 다 비만으로부터 오는 합병증이라 비만 치료를 하게 되면 당뇨까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당뇨 치료제에서 조금 바꿔가지고 비만 치료제로 내놓는 경우가 지금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를 좀 묶어가지고 한뭉태기로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비만 당뇨 쪽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국한에서 보니까 한미약품 동아에스티를 얘기하는 거지 글로벌로 따졌을 때 제일 유명한 거는 뭐 일라이릴리라든지 아니면 노보노디스크나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뭐 이미 LVMH 같은 지금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여러분들 뭐 헤네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고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이비통 아실 겁니다. 그 그룹이 있는데 걔네가 원래 압도적인 시총 1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걔네를 뛰어넘었어요. 지금 비만 치료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몸이 뚱뚱한데 거기다가 명품 걸쳐서 뭐합니까? 비만 치료하고 좀 살 좀 빼고 입어야 명품도 좀 깔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미용 목적으로도 비만 치료제가 엄청난 시장 파이를 구가하고 있어요. 명품 걸치면 뭐예요? 몸이 멋있어야지. 차은우, 정우성 이런 애들은 뭐 누더기 걸쳐도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배 나와가지고 뭐 명품 걸치면 뭐 그냥 돈 많은 부자로밖에 안 보이지 돼지 부자로밖에 안 보이지 그죠? 저도 그래서 살 빼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 비만이라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이 될 거라는 게 지금 얘기예요. 왜냐면 돈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있거든요. 비만이라는 것조차도.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압도적인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레고캠 바이오가 한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레고캠 바이오는 먹어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뇨 비만이랑 ADC가 지금 글로벌 트렌드인데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한국으로 국한하면 한미약품 동아에스티지만 글로벌로 따졌을 때는 ADC 쪽에서는 레고캠 바이오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먹어준다. 근데 당뇨 비만은 사실상 글로벌로 가면 한미약품 동아에스티보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먹어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ADC라는 기술이 이 항암 치료에 있어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기술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항원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얘네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헐2라는 항원이 있고 제일 유명한 거 지금 대중적으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헐2랑 트랍2가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헐2는 유방암이나 폐암 등에서 많이 이제 발현되는 항원이고 그다음에 트랍2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암세포에서 과발현돼요. 그래서 트랍2가 조금 더 범용성이 큽니다. 유방암뿐만 아니라 뭐 이자암, 방광암, 뭐 폐암, 대장암, 솔직히 헐2는 유방암이랑 폐암 등에서 많이 과발현되는데 트랍2 같은 경우는 유방암, 폐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방광암 이런 쪽에서도 과발현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범용성이 높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헐2도 문제인데 얘가 좀 더 다방면으로 몸에 암을 발현시키는 문제 같은 애들입니다. 얘를 이제 해결하고 얘를 표적으로 좀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헐2를 표적으로 없애는 항체들이 개발되고 트랍2를 표적으로 없애기 위한 항체들이 또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이 항체 약물 접합제, 이 표적 항암제랑 또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키트루다가 있고 엔허2가 있고 트로델비가 있고 다또 DXD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LCB84가 있고 약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키트루다 같은 것들이 이 헐2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 키트루다 수혜주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입니다. 얘네를 표적으로 없애주는 제품을 만든 애들이 키트루다를 만드는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랑 그거를 이제 같이 수혜를 받는 알테오젠이에요. 근데 이제 트랍2를 이제 없애는 이 ADC 항체약물 접합체를 만드는 애들이 LCB84라는 제품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레고캠바이오. 그 다음에 다토 DXD를 만드는 다이치 산쿄랑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트로델비를 만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트랍2 방식의 ADC를 만드는 MK2870이 있는데 사실상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트로델비 같은 경우에도 트랍2를 이제 표적으로 하는 ADC를 만드는 그런 이제 항체 약물인데 항체 ADC인데 트로델비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그다지 지금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다토 DXD가 이제 트랍2 방식의 항원을 이제 해결하는 해결책으로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랑 같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LCB84고, 사실상 LCB84는 정말 이제 좀 효과가 좋다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LCB84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다? 트랍2를 해결하는 이 LCB84가 그렇죠. 레고캠바이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고캠바이오가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데 레고캠바이오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부채 비율은 한 20% 지금 막 상당히 부채 비율은 줄었는데 얘네가 현금이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LCB84 권리를 얀센, 존슨앤존슨 자회사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인 존슨앤존슨즈의 얀센에다가 이제 권리를 넘겼고, 그걸로 인해서 선 지급금으로 1,300억 원을 땡겨왔습니다. 계약금은 총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얀센이랑 계약하면서 2조 2천억 정도는 버는데 일단 선제적으로 1,300억을 먼저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금이 한 2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일단 당장에 1,300억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이제 가게 되면 2억 달러. 개별 옵션 행사금, 선급금 1억 달러랑 계약금 이거 17억 달러 정도, 요 정도 이제 된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원화로 계산한 거 보셨죠?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건데 이 오리온이라는 기업이 여기 끼어들었습니다. 레고캠바이오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부정적인데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사실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돈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피해갈 게 딱히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증을 하면서 주가가 오리온도 떨어지고 레고캠바이오도 주가가 한번 떨어졌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니 오리온이 뜬금없이 레고캠바이오를 왜 사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진정성을 좀 의심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둘 다 이제 떨어졌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원래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 파는 애들인데 이제 식음료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으로 성장성을 도모하겠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과자랑 음료수 팔고 뭐 과자 팔고 이러는 애들이 혁신에 도전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투자했다? 5천억이 넘게 지금 돈을 투자했어요. 지금 4,700억인데 총 하면
1,100억 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1,300억 아까 전에 판 거 있다 그랬죠? 근데 심지어 이건 선급금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돈 더 들어와요. 1,300억에다가 지금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여긴 4,700억인데 한 5천억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현금이 한 1,000억 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7천억 정도 현금을 지금 투자를 합니다. 7천억.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투자하는 돈이에요. 앞으로 돈 더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초기에 투자하는 금액만 1조가 넘어갈 걸로 예상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LCB84 그 가치만 하더라도 2조가 넘어가요. 2조 2천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건 파이프라인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가 2조 2천억이고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ADC 시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ADC라는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공급자 우위 시장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임상, 1상, 2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약을 개발해내고 있으면 아직 신약이 실질적으로 유통이 되기 전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갑니다. 기술력을. 그게 지금 너무 많이 팔려나가고 있어요. 이게 신세대 기술이다 보니까 항체염물, 약물 접합체 ADC 기술력을 다 사갑니다. 심지어 웃돈 주고 계속 사가요. 그러다 보니까 ADC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걔네가 가지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모멘텀이 커지면서 가치도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한 6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게 핵심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만 6개 정도 됩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2조 2천억 정도 규모고 선급금으로 지금 받은 것만 1,300억이고 근데 지금 얘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저거 하나만 해도 파이프라인 하나만 해도 2조 2천억 가치인데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 안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리온에서 인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려가 좀 있었지만 지금 오리온이 인수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돈을 추가적으로 한 5천억 정도 땡겼죠. 또 투자금으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ADC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엄청납니다. 일단 이게 돈 되는 시장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대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제약바이오 대기업들이 ADC 파이프라인을 다 사가고 있어요. 지금 공격적으로 사가고 있어. 야, 돈 더 줄 테니까 팔기만 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 있고 그 경쟁에 맞불을 놓고 앞서 나가려면 자본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거 돈 되는 시장인 거 알겠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시장을 확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온이 5천억 들고 찾아온 겁니다. 야, 한번 ADC 시장 레고캠 바이오 우리 같이 한번 먹어보자. 씹어 먹어보자. 전 세계에서 레고캠 바이오를 한번 1등으로 만들어보자. 지금 돈 되는 시장인데 돈 없어서 못하진 말자. 돈 앞으로도 될게. 일단 유중 5천억으로 해가지고 오리온이 대주주로 올라왔습니다. 오리온이 과자 팔고 아이스크림 팔고 음료 팔아가지고 이제 제약바이오에 돈 투입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잘 나가다가 고꾸라지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돈 부족해서 고꾸라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물론 인적 자본, 기술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기술력이나 인적 자본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돈으로 사올 수가 있어요. 대기업들이 괜히 대기업 된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 물론 무조건적인 건 아니죠. 돈으로 다 되냐? 당연히 아니죠. 근데 돈 부족해서 문제 생기고 하다가 잘 하고 있는데 돈 부족해서 자금 문제 생겨가지고 고꾸라지는 기업들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엄청 많아요. 레고캠 바이오도 지금 보세요. 손실 엄청 보잖아요. 그런데도 제약바이오가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알아서 이렇게 적자 보면서도 터지기 시작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무에 반영 안 되는 그 신약들 가치가 있어요. 마일스톤, 제약바이오 파이프라인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은 못 벌어다 주지만 근데 그거를 커버 쳐주는 게 오리온이 된 거예요. 이제 든든한 뒷배를 가지게 된 거죠. 기술력은 원래 있었어요. 레고캠 바이오가 ADC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돈 대줄 든든한 뒷배가 부족했던 거예요. 오리온이 이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아니 너 지금도 잘하고 있고 ADC 시장에서 얀센에서 받을 돈만 해도 엄청 많은데 왜 돈이 뭐가 부족하냐? 전 세계랑 경쟁하려면 부족해요. 야 2조 2천억이 부족하냐? 지금 당장 1조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지금 당장 1,300억 그거 들어온 걸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1조를 땡긴 거예요. 오리온에 이제 딱 하면서 대주주로 이제 유중차면서 오리온이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사실상 글로벌 대기업 바이오파마 기업들, 바이오텍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투자 규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자 규모가 그래도 1조 정도는 돼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10배로 뻥튀기 튀겼어요. 투자 규모를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안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외형 확장과 투자를 대폭 늘렸다. 이런 애들이 초대박 터지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렸죠? 리스크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런 주식이 인생을 바꿉니다. 주가 급락될 수도 있어요. 한번 올라가다가. 지금 79,000원, 8만 원 좀 안 되는데 하다가 막 5만 원, 막 4만 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지금 이 종목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많이 가면 저는 한 50만 원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길게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오리온이 이제 들어온 시점에서 그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얘 5만 원 아래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뭐 진짜 뭐 증시에 급변하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기업이 휘청거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5만 원 아래로는 안 떨어질 것 같고 5만 원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집한다라고 하면 전 이거 길게 보면 50만 원 위로 간다고 보고 중기적으로 2, 30만 원 위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이프라인 같이 하나만 놓고 봐도 여러분들 2조 2천억이에요. 지금 시총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를 1조를 하고 있어요. 시총이 지금 2조인데 이런 막대한 투자, 심지어 기술력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에 축이 될 만한, 뒤흔들 만한 역대 혁신이 벌어지는 기업이 레고캠바이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급의 초대박 종목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레고캠바이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알테오젠은 제가 이미 소개해드렸고 지금 대박 치고 있어요. 매수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알테오젠의 후속 레고캠바이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투자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따릅니다. 진지하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솔직히 레고캠바이오 제 매매 스타일 아닙니다. 저는 별로 선호하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박은 이런 종목에서 터집니다. 진정 인생 주식이라고 부를 정도, 나의 신분을 바꿀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은 레고캠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 정말 떨리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초대박 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법니다. 과연 이 모험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식, 돈 되는 주식,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앞으로도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